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국방혁신 4.0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게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또 지향점을 담고 있어서요. 오늘 이야기 나누는데 아주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뭐랄까,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이 변하고 있죠. 북한의 위협 방식은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또 주변국들의 군사력 경쟁은 더 노골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뭐 보이지 않는 전쟁터, 사이버 공간이나 새로운 영역인 우주, 심지어 테러 위협까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위협하고 새로운 위협이 막 뒤덮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그런 복잡한 숙제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4차 산업혁명 기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드론, 로봇 같은 기술들이 군사 분야에 정말 무섭게 파고들면서 전쟁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기존의 틀로는요, 이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좀 벅차다. 이런 위기감이 국방 분야 전반에 퍼진 겁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단순히 무기를 바꾸는 걸 넘어서서 국방 시스템 전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국방혁신 4.0이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변화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국방을 바꿔놓을 것인지 당신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함께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볼까요?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지금일까요? 국방혁신 4.0 이라는 좀 거창한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변화를 추진해야 할 만큼 기존 우리 국방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건가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지적들이 보이던데요. 네, 기존 시스템이 아무래도 시대 변화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우선 재래식 전력, 그러니까 뭐 탱크나 전투기 같은 전통적인 무기체계 중심의 구조가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유연성이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AI나 무인기 같은 첨단 기술의 도입이나 활용 속도가 기대보다 더뎠다는 점도 지적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부서 간 협력 같은 게 다소 좀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었고, 또 국방 연구개발, 그 R&D 시스템이 충분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급변화나 안보 위협에 좀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던 거죠. 변화의 필요성은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그렇다면 국방혁신 4.0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인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 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융합하여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제2창군 수준의 혁신. 좀 길죠? 이걸 좀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요. 그냥 단순히 새 무기를 사오는 걸 넘어서 군대에 생각하는 방식, 싸우는 방식, 일하는 방식, 연구하는 방식, 심지어 조직 문화까지 싹 다 바꾸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 제2창군이라는 표현에서 그 의지가 확 느껴지시죠? 목표는 아주 뚜렷합니다.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첨단 기술로 무장한 강한 군대, 그리고 낭비 없이 똑똑하게 돌아가는 국방 운영, 마지막으로 미래 전장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전투력 확보. 이걸 위해서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성, 항상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성,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고 실행력, 외부와의 협력을 꺼리지 않는 개방성, 이런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창군이라니 와 정말 보통 각오가 아닌데요. 그럼 이 거대한 혁신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핵심 기둥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자료를 보니까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요, 군사 전략과 작전 개념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략과 작전 개념? 네, 이게 단순히 작전 계획을 좀 수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미래에 어떤 위협이 닥칠지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싸우는 방식 자체를 아예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북한의 핵미사일 같은 그런 예측 가능한 위협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사이버 공격, 우주에서의 경쟁, 테러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특히 좀 눈여겨볼 개념이 바로 전 영역 통합작전, MDO라고 부릅니다. MDO요? 네, 과거에는 육군, 해군, 공군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싸웠다면 이제는 땅, 바다, 하늘은 기본이고요. 우주, 사이버, 심지어 그 전자기파 영역까지 모든 전장 영역을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이버 공격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스텔스 무인기가 침투하고 우주에서는 정찰 위성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그런 입체적인 작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정말 입체적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AI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지휘관이 최적의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요. 또 앞으로 나올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타격 지점을 찾아내는 등, 그러니까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 자체를 AI 기술로 혁신하려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이군요. 유인과 무인이 함께 싸운다니 이건 정말 미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네, 영화 같지만 이게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 전장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타는 전투기나 전차 같은 유인 플랫폼하고 조종사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이나 로봇 같은 무인 플랫폼이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이면서 함께 싸우는 방식인 거죠. 자료에 따르면요, 이 방식의 핵심 목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그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하고 AI 및 무인 시스템의 정밀함, 속도, 지구력 이런 걸 결합해서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축하는 것. 둘째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위험한 임무나 지역에 무인 시스템을 먼저 투입함으로써 우리 군 장병들의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아, 인명피해 감소. 그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상에서는 정찰 로봇이나 무인 전투 차량, 해상에서는 무인 잠수정이나 무인 수상정, 공중에서는 또 다양한 종류의 공격 드론과 정찰 드론 등을 대폭 늘리고요. 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율성, 그리고 서로 다른 시스템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협력하는 상호 운용성, 이걸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작전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한 적진 정찰이나 초기 타격은 무인기 편대가 먼저 수행하고 사람은 후방의 안전한 곳에서 이들을 지휘 통제하거나 또는 협동작전을 펼치는 그런 유무인 협동, 멈티라고 하는데요. 이 멈티 개념이 핵심 전략으로 발전할 겁니다. 멈티? 네,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요.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는 노력과 함께 민간 기업들이 가진 뛰어난 로봇 기술이나 AI 기술을 빠르게 국방에 접목하는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점도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AI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 육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방혁신 4.0의 심장이 바로 이 AI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AI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AI는 국방 전반의 혁신을 이끌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그 쓰임새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네. 우선 지휘관의 똑똑한 조력자가 됩니다. 수많은 센서와 정찰 자산에서 막 쏟아지는 전장 정보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요. 복잡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지휘관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위협이 가장 시급한지 자동으로 평가해주거나 여러 작전 방안의 성공 확률을 예측해주는 식입니다. 아, 결정 지원 시스템이군요. 그렇죠. 또한 정보 분석과 예측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빅데이터 기술하고 결합해서 적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숨겨진 의도를 조기에 포착하고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을 크게 높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AI 기반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무인 시스템은 더 복잡한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바로 전투 효율성 증대로 직결됩니다. 그야말로 핵심이네요. 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 사이버 공간에서도 AI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점점 더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사이버 공격을 AI가 자동으로 탐지하고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막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장비의 고장 징후를 미리 예측해서 정비 시점을 알려주거나 최적의 보급 경로를 찾아내서 물류를 효율화하고 심지어 장병 개개인의 학습 능력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최적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국방 살림살이 전반을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정말 다방면에 쓰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언급되듯이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효율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하는 시스템의 통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책임 소재 문제, 또 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한 오작동 가능성 같은 이런 기술적, 윤리적 고민거리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아, 윤리적인 문제. 그게 중요하죠. 네, 따라서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회적 논의, 그리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런 AI 기반 강군을 만들려면 당연히 준비가 필요하겠죠. 방대한 국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국방 빅데이터 구축, 그걸 또 쓸모있는 데이터로 만들고 데이터 품질 관리, 이걸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지능형 분석 플랫폼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첨단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키워낼 것인가, 그리고 관련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미래형 국방 운영체계 혁신과 개방적인 국방 생태계 조성이군요. 이건 앞서 나온 첨단 무기나 작전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시스템이나 협력 방식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뒷받침하고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는 운영 시스템하고 건강한 협력 구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스마트 국방 운영이란 건 쉽게 말해서 국방부와 각 군의 모든 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종이 문서 대신 전자결제를 하고 부서마다 따로 놀던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고요. 감이나 경험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서 국방 운영 전체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디지털 전환이군요. 그리고 국방자원 관리 효율화는 단순히 예산을 아껴 쓰자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낭비를 줄이는 것은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 수에 의존하던 군대 구조를 첨단 기술 중심으로 바꾸고 인력 구조 개편, 앞서 말한 AI 기반의 예측 정비나 스마트 물류 시스템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군수 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흩어져 있는 국방자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군수 지원 혁신까지. 네. 마지막으로 개방적 국방 생태계 조성은 국방혁신 4.0의 성공을 위해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군과 민간
혹은 군 내부 부서 간에도 좀 높은 벽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벽을 허물겠다는 의미입니다. 민간 기업이 가진 뛰어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국방에 도입하고 민군 기술 협력 강화, 오픈 이노베이션, 반대로 군이 개발한 기술 중에 민간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과감하게 이전하며 기술 스핀오프,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 수출 지원 강화, 미국 등 동맹국이나 다른 우방국과의 기술 및 안보 협력도 더욱 확대하는 것을 모두 포괄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끼리만 고민하지 않고 외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죠. 4개의 큰 기둥을 통해 국방혁신 4.0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본 것 같습니다. 와, 상당히 방대하고 체계적인 계획인데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미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전력 분야들, 예를 들어서 첨단 전력 확보라던가 군 간의 합동 작전 능력 향상, 그리고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확 떠오른 사이버나 우주 영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국방혁신 4.0이 추구하는 변화가 실제로 구현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4가지 기둥들이 결국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 셈이죠. 그렇군요. 먼저 첨단 전력 건설입니다. 이건 4차 산업혁명 기술, 즉 AI, 빅데이터, 로봇 등을 단순히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강조했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개발을 서두르고 실전에 배치하고요. 모든 무기와 병력이 마치 하나의 신경망처럼 초연결 네트워크로 묶여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적의 핵심 표적만 골라서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연스럽게 군대의 모습도 병력 수 중심에서 첨단 기술 운용 능력 중심으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기술 중심 군대로의 전환이군요. 네, 다음은 합동 작전 능력의 발전입니다. 미래 전쟁은 육군 혼자 또는 해군이나 공군 단독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상식입니다. 그래서 육해 공군 각 군의 경계를 넘어서 새롭게 중요해진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까지 모두 아우르는 다영역 작전, MDO 개념을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AI 기반의 지능형 지휘 통제 시스템을 통해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모든 군의 작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최적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를 위해 한미동맹 기반의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우방국과의 다자 안보 협력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협력도 중요하군요. 네, 마지막으로 사이버 우주 영역 대응입니다. 이 두 영역은 더 이상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이버 영역의 경우 자료에서도 우려하듯이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사이버 공격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사이버 작전사령부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요.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이버 위협을 미리 예측하고 자동으로 방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최고의 사이버 전사를 길러내고 민간의 우수한 보안 기업이나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즉 민관군 협력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민관군 협력? 우주 영역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사작전에 필수적인 감시정찰 정보, 통신 네트워크, 정확한 위치 정보, GPS 같은 거요. 제공 등에서 우주자산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우주작전을 전담할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독자적인 군 정찰 위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우주를 통해 전장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위성자산을 적의 공격이나 우주 쓰레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주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SSA, 우주 상황 인식이라고 합니다. 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주 전문 인력 양성과 핵심 기술 개발, 그리고 우주 개발 선진국들과의 국제 협력도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방대하고 혁신적인 계획인데 이렇게 큰 변화에는 당연히 어려움도 따르겠죠. 제2창군이라는 목표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방증일 텐데요. 어떤 난관들이 예상되고 자료에서는 어떤 점들을 지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혁신의 길은 언제나 순탄치만은 않죠.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즉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적인 장벽입니다. AI나 첨단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 그리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 즉 보안 취약성은 계속 풀어야 할 숙제고요.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첨단 시스템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낡은 시스템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통합하는 문제, 기술 표준화나 통합 문제도 간단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데 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절차, 그 획득 체계라고 하죠. 그게 상대적으로 느려서 막상 도입할 때쯤이면 이미 구형 기술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획득 지연 문제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아, 그 획득 지연 문제 고질적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조직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저항입니다. 아무래도 거대한 조직, 특히 군 조직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익숙한 방식이나 위계 질서를 고수하려는 문화, 또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협력이 잘 안 되는 문제, 그리고 그냥 변화 자체가 싫은 막연한 거부감 같은 것들이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시도해도 별다른 보상이 없거나 오히려 위험 부담만 크다고 느끼는 분위기, 또 어렵게 키운 첨단 기술 전문가들이 더 나은 대우를 찾아서 민간으로 떠나는 문제, 인력 유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어려움입니다. 조직 문화 문제도 크군요. 네. 셋째는 역시 돈과 자원의 문제입니다. 국방혁신 4.0은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은 한정되어 있죠. 이 제한된 예산을 어떤 분야에 먼저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또한 막대한 돈을 들인 만큼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비용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술, 조직 문화, 예산까지. 와,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을 꼭 성공시켜야 할 텐데요. 이 어려움들을 뚫고 국방혁신 4.0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 열쇠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도 성공 요인들을 강조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움이 많은 만큼 성공을 위한 조건들도 명확합니다. 자료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 핵심 성공 요인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고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대통령부터 국방부 장관, 각군 참모총장에 이르기까지 국방혁신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꾸준히 챙기는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리더십의 의지. 네, 다음으로는 미래 국방을 이끌 핵심 인재를 키우고 혁신을 가로막는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AI, 빅데이터, 사이버, 우주 등 첨단 분야 전문가를 군 내부에서 길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며 계급이나 부서의 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도 필수적이고요. 인재와 문화. 세 번째는 앞서도 강조했지만 군과 민간, 정부, 연구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민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첨단 기술을 국방에 빠르게 접목하며 연구개발에 중복 투자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따로 또 같이 협력하는 개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핵심입니다. 개방적 협력 생태계.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 국방혁신이 필요한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소통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될 때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혁신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 국방혁신 4.0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건 단순히 몇 가지 신무기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방의 운영체계, 그러니까 OS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싸우는 방식, 전략, 작전, 군대의 구조, 일하는 방식, 운영체계, 연구개발 방식,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 조직 문화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혁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들에서도 일관되게 이야기하듯 국방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다양한 안보 위협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전략적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의 파도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넘어서 전통적인 위협은 물론이고 사이버, 우주와 같은 새로운 위협까지 모두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방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국방혁신 4.0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국방 설계도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 국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지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그렇듯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보셨듯이 AI와 무인 자율 시스템은 점점 더 국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던져봐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수준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지, 만약 AI 무기가 오작동하거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같은 문제들 말입니다.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